번까지 되겠구나. 잠깐만 좀 보여줄래 아니야? 몇 번까지 되겠냐? 이게 1번 수동태 개념 형태 해석, 그 다음에 수동태 전환, 그 다음에 생략의 평가. 생략을 내가 번호로 안 썼군요. 4번으로 안 썼나? 4번. 아 그래요? 그랬군요. 맞아요. 똑같이 썼겠죠. 어휴, 빨간색이 많네. 그래도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긴 하네. 이런 것 때문에 배치 테스트를 3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아주 좋아. 자, 그러면은 4번부터 쓰면 돼요, 필기? 4번 썼어요? 그래요? 뭐야? 아니 똑같이 했는데 왜 필기가 달라? 4번으로 썼어요? 4번으로 썼다는디? 근데 나도 4번으로 썼던 것 같거든. 내 기억으로도. 지난번에. 일단 5번으로 쓸게요. 5번으로. 자, 5번으로 쓸 건데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복습 좀 해봅시다. 복습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안 돼, 보지 마. 안 돼, 보지 마. 지금 물어볼 거야. 자, 앞에 봐. 나만 봐. 자, 질문할 거야. 능동태와 수동태가 각각 뭐죠? 가해자 피해자. 뭐가, 아니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지. 뭐가 가해자고 뭐가 피해자인지 말해야지. 그 다짜고짜 가해자 피해자 이러면 뭔데 그게? 그럼 50점 드릴게요. 당한 입장 가해 입장. 아니 맞는데 이게 잘 봐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다짜고짜 능동태가 뭐야? 가해자.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쳐봐. 여러분이 만약 동생이 있어. 여러분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어. 얘네한테 이제 수동태 가르쳐야 돼. 예를 들어 남동생이야. 형아, 누나, 수동태가 뭐야? 피해자야. 이러면 이해해 얘가? 이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가 뭐냐고 했는데 당하는 입장. 이러면 이해하냐고. 됐어?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설명을. 자, 그럼 이제 아이니가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능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아니. 백지 테스트 그렇게 3번이나 해놓고 그럼 보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말해봐, 시윤이. 주어가 하는 입장에서 서술한 거. 주어가 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얘기해보세요. 이어서 수동태.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입장에서 주어가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한다. 예,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뭐가 뒤죽박죽 섞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 기본 개념부터 틀리면 어떻게 이 자식들아. 자, 능동태는 그러니까 가해자도 좋고 하는 입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끝말을 제대로 해야죠. 끝말 처리를 제대로 해야지. 이미 봤잖아. 됐어. 안 시킬 거야. 뒤에 거 시킬 거야. 능동태는 보지 마. 능동태는 행하는 입장, 즉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 주어 입장이죠. 이게 능동태고요. 수동태는 당하는 입장, 피해자 입장,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 이것을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어서 질문인데,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목적어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죠. 그럼 두 번째 이어서 질문할게요.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를까요? 의미가 똑같고 형태가 다르다. 의미가 똑같고 형태가 다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제가 설명한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지. 의미가 곧 입장이 다르다. 입장이라고 할 내가 여러 번 했잖아. 그렇죠?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의미가 같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럼 니네가 또 헷갈려요. 왜냐면 능동태는 하다로 해석하고 수동태는 당하다로 해석하잖아. 의미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 이것만 보면은. 제가 말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꿨을 때예요. 또는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꿨을 때. 즉 바꿨을 때의 문장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능동태와 수동태가 똑같다 이게 아니고요. 문장의 의미가 똑같아요. 문장의 의미가 똑같다. 하지만 입장이 다르다. 이게 핵심이었죠. 자, 그러면 또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가 있죠? 뭡니까? 자동사. 자동사가 뭐예요? 1, 2형식. 1, 2형식 동사로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동사는 왜 수동태가 안 되죠? 네. 꾸며줘요? 근데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어서.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아요. 대답 잘했습니다. 자,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의 이제 종류와 형태, 해석 여러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이건 그냥 좀 빠르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다 됐고요. 가장 기본형만 기억하세요. 비동사에 pp가 나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뭐뭐 되다. 주로 이제 바이의 목적격이 뒤로 나오지만 어쨌든간 기본은 비동사의 pp.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문이면 be, not pp, 의문문이면 be, 주어 pp 물음표 붙이고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be, pp 동사원형 써야겠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이면 being pp. 그 다음에 완료형이면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형태를 다 했었습니다. 됐죠?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비동사예요. 비동사. 여러분 많이 틀렸었죠? 시제, 수 매번 틀렸잖아. 지난번에도.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비동사를 쓸 때 시제 잘 신경 써야 되고 수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명심하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생략이라는 거는요. 행위자가 그러니까 뭔가가 분명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불분명할 때 또는 너무 뻔할 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거나 이럴 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예시도 들어서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파트가 4, 5형식 수동태이거든요. 4형식 수동태와 5형식 수동태. 이거 하면 사실상 끝이에요. 뒤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 나오는데요. 오히려 얘네는 뭐 금방 끝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자면 오늘 진도는 여기만 나갈 거예요. 오늘 진도는 여기만 나갈 겁니다. 시간이 남아도 뒤에는 제가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만약에 좀 남는다면요. 여러분 문제 푼 거를 제가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영작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법 숙제로 해온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 푼 걸 좀 봐드릴 테니까 오늘은 4, 5형식 수동태 요 딱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4형식 수동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지 테스트 숙제로 나갈 테니까 필기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혹시 수동태 시험 범위 안 나올래나? 보통 중2 때 나올 만한데. 나오면 좋겠다. 아니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쵸. 아직 뭐 진도를 안 나갔다고 하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형식 수동태. 자, 일단은 이거 4형식 수동태는요. 형식을 써놓고 보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4형식 구조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4형식의 해석도 좀 쓰고 시작해볼까요? 자, 주어니까 당연히 은근히 값이겠죠? 얘가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쓰게요? 뭐뭐에게 그치, 뭐뭐를 동사는 주다. 그렇지. 뭐뭐 해주다예요. 뭐뭐 해주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일명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수여 동사. 수여가 무슨 뜻이야? 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주다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수여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4형식 구조에 나오는 동사는요. 대부분은 주다 붙이면 해석이 다 돼요. 거의 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 make 그럼 만들다라고 해서 안 되겠죠. 만들어 주다. buy 사 주다. 됐어요? teach 가르쳐 주다. 됐어요? cook 요리해 주다. 됐어요? 대부분 주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4형식 수동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잘 기억해봐. 수동태는 누구 입장이라고? 누구 입장? 아까 했잖아. 피해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목적어 입장이죠. 근데 목적어가 두 개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수동태도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왜냐면 목적어가 두 마리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 수동태, 얘 입장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여기 1번으로 쓸게요. 목적어가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됐어요? 수동태도 두 가지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가지 버전이다. 이게 바로 사형식 수동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시윤이한테 선생님이 시윤이한테 스마트폰을 준다. 이런다고 쳐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시윤이에게 스마트폰을 준다. 사형식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총 입장이 다 합치면 입장이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3개. 일단 뭐가 있죠? 선생님 있고요. 시윤이 있고 스마트폰. 됐어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 왜냐면 주는 거니까 하는 거죠. 능동태. 자, 우리 시윤이 입장에서는 수동태.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수동태.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동태로 한번 표현해 볼까? 능동태로 표현하면요. 선생님이 시윤이에게 스마트폰을 준다. 이게 능동태예요. 자, 근데 수동태 버전이 2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건데 얘 버전 수동태로 말하든 또는 얘 버전 수동태로 말하든 어쨌든 의미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의미는 다 똑같아야 돼요. 얘 버전 수동태, 얘 버전 수동태, 능동태 세 문장의 의미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됐어요? 왜냐면 입장만 다른 거니까. 됐죠? 그럼 봐봐. 선생님이 시윤이에게 스마트폰을 줬다. 첫 번째 내용. 자, 그러면은 간접 목적어로 수동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얘 입장이야. 스마트폰이 선생님에 의해서 시윤이에게 주어졌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시윤이에게 스마트폰 줬다. 똑같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윤이 입장에서 말하면 시윤이는 선생님에 의해 스마트폰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죠, 역시나. 됐어요? 그러니까 세 문장이 어때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다만 쌤 입장이냐, 핸드폰 입장이냐, 학생 입장이냐 입장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기본은 똑같아요. 됐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사형식 수동태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동태 만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만들기. 자, 수동태 만들기는 버전이 2개 나와야 됩니다. 간접 목적어 버전과 직접 목적어 버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괄호 1번으로 쓸게요. 괄호 1번 간접 목적어 입장 수동태 이렇게 쓸게요. 간접 목적어 입장 수동태.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 입장 수동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동태를 제가 한번 전환해 볼 건데 잘 봐봐. 요놈 입장에서 말할 거야. 요놈 입장. 그러면 당연히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을 앞으로 뺍니다. 주어 되고요. 자,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건요. 기본입니다. 기본과 똑같아요. 일단은.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동사는? 비동사의 PP. 수동태의 기본 형태가 뭐예요? 비동사의 PP죠. 비동사의 PP. 기본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다 기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비동사의 PP입니다. 비동사의 PP. 자, 이 주어는 맨 뒤에다 씁니다. 어떻게 쓰죠, 우리가? 바이의 목적격. 됐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수동태 만들기의 기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학원 보니까 지금 얘가 남았어요. 그렇죠? 요 놈이 남았잖아. 우리 기본대로 했는데 이제 한 놈이 남았어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남은 거는요. 그냥 여기 BPP 뒤에다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목적어 형태. 이러면 끝입니다. 됐어? 그냥 남은 거 그냥 쓴 거야. 그대로 썼습니다. 됐니?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수동태 기본 만들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남은 것만 그냥 여기다 써준 것 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직접 목적어 입장 수동태가 있습니다. 자, 요놈이 조금 문제예요. 요놈이. 자, 똑같이 가볼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놈 입장에서 말할 거예요. 요놈 입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어디다 써야 돼? 그렇지. 맨 앞에 써야 돼. 주어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어떻게 쓴다고요? BTP. 그렇죠. 비동사의 BTP. 자, 주어는 맨 뒤에다 붙여서 어떻게 쓴다고요? by의 목적격.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봐. 이번에는 얘가 남았네요. 간접 목적어.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이 남은 거를 요 뒤에다 그냥 써줬잖아요. 자, 그럼 얘도 일단 쓸게요. 이렇게 목적어를 썼어요. 근데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얘는요. 이게 문제야.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목적어 앞에다가 요 좀만 뒤에다 쓸게요. 목적어. 이 목적어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to 또는 for 또는 of 이 셋 중에 하나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 수동태와 직접 목적어 수동태의 차이점인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니 선생님, 얘는 아까 그냥 목적어만 썼는데 얘는 왜 앞에다가 이딴 걸 붙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삼형식 돼서 삼형식 돼서? 삼형식 돼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왜?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붙였잖아. 근데 얘는 왜 붙여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봐. 뭐 문법적인 거로 말을 안 해도요. 이 칠판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칠판에 제가 쓴 것만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뭐 삼형식이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저기 을르이니까 해석이 들어가요. 아니 괜찮아요. 잘 생각해봐. 아니다 하면 잘 생각해봐. 틀려도 돼. 틀려도 돼. 한번 잘 생각해봐.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데 얘는 왜 to for로 붙일까? 왜 그럴까? 책 봐도 돼요. 어차피 안 나와 있거든. 어차피 안 나와 있어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붙인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때 이거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로 만들 때 이 얘기죠.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쓴다.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쓴다. 보통은 to를 쓰지만 for나 of를 쓴다. 됐어? 이 얘기 한 거야. 이유는 안 나왔잖아. 이유는 없어요 책에. 하지만 전 이유를 물어보죠.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잘 외워져서 그래요. 이거 그냥 외워 할 수도 있어 제가. 근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 to, for, of는요 해석이 셋 다 똑같거든요. 해석을요 뭐뭐에게라고 해석해요. 얘에게요. 해석이 똑같아. 맞아요, 맞아. 맞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90점짜리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지금 아까 간접 목적어 수동태를 보면은요. 얘를 목적어를 그대로 썼어. 아까 얘는 원래 해석을 어떻게 하죠?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에 DPP 수동태 나오고 지금 여기 목적어를 그대로 썼어. 원래 우리가 목적어는 을을 붙여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냥 일반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어떻게 해석해요? 얘가 뭐뭐를 뭐뭐 한다죠. 얘가 뭐뭐를 뭐뭐 한다. 그럼 잘 봐봐. 수동태로 됐는데 여기에 목적어를 그냥 쓰려면 을을 붙여서 해석이 맞아야 얘가 뭐뭐를 뭐뭐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가 을을로 해석돼야 되는데 얘도 을을이었잖아. 해석이 똑같네. 됐어?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얘를 안 쓴다고 쳐볼게요. 얘가 없다고 쳐볼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이 목적어가 어떻게 해석돼야 돼? 원래는 을을로 해석돼야 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니? 알았어요. 다시. 죄송해요. 너무 어려웠군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원래 삼형식은 어떻게 해석해요? 여기서 목적어만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해? 을을로 해석해요. 을을로. 됐어? 을을로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수동태로. 그러면 여기 구문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네요. 여기까지 왔어? 그럼 삼형식이네?
삼형식이네? 그럼 여기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알맞는 거예요? 을를로 해석돼야 알맞는 거야. 그래서 을를로 해석하는 게 맞나? 하고 따라가 봤더니 얘 을를 맞아.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거야. 그대로 써도. 자, 근데 똑같이 해볼게. 여기 주어 나오고 BPP 동사 나오고 얘가 없다고 쳐봐. 그냥 없다고 쳐볼게. 투포로가 없다 쳐볼게. 그리고 목적어 나왔어. 그럼 원래는 얘 어떻게 해석돼야 돼? 원래는 을를로 해석돼야 되잖아. 근데 얘 따라가 봤는데 얘는 을를로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뭐에게라는 해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포로를 붙여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됐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의미적인 이유를 말한 거거든요. 의미적인 이유. 문법적인 이유도 알려줄게요. 문법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써줄게요. 자, 여기 을를이고 여기도 을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뭐에게였으니까 이게 합쳐서 뭐뭐에게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죠? 요 내용만 좀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왜 얘는 투포로그를 붙이고 왜 얘는 투포로그를 안 붙이느냐? 요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문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이 문법적 이유는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잘 봐봐.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그래머 인사이드 2 교재 보시면요, 1단원 내용이 있어요. 1단원 잠깐 한번 펴보실래요? 1단원이 여러 가지 동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동사. 1단원. 1단원을 좀 잠깐 펴주실래요? 여러 가지 동사라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 맞아. 거기 맞아. 뒤로. 일단 거기에서 맨 처음에 보면요, 감각동사와 수요동사라고 있어요. 처음 유닛을 한번 펴보세요. 감각동사와 수요동사 넘겨봐요. 그럼 거기 아래에 수요동사라고 써 있거든요. 보이세요? 유닛 1에 못 찾아요? 유닛 1이라고 했잖아요. 수요동사. 됐어? 자, 거기 수요동사 써 있죠. 수요동사가 뭐야? 이거 수요동사 4형식만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책 내용에도 써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4형식 구조는요, 4형식 구조라 이거를 3형식 구조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3형식 구조로. 어떻게 바꿔 쓰면 되냐면요,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돼요. 일단.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리를 바꿨어.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2나 4나 5를 쓰거든요. 이거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한번 봐보실래요? 찾았어요? 찾았어? 그러니까 4형식을 3형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4형식인데, 그럼 얘는 왜 3형식이 되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3형식이죠. 그렇죠? 해석도 을를로 되잖아. 심지어 직접 목적어니까. 맞아요? 전치사의 명사는 무조건 수식어예요. 전치사의 명사. 그럼 수식어니까 얘는 형식에 영향을 안 줘서 얘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3형식인 거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럼 잘 봐.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가 목적어니까 얘가 앞으로 가야겠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PP. 얘 맨 뒤로 가서 바이의 목적격 됩니다. 남는 게 뭐예요? 요거 남죠. to for ove의 간접 목적어 남죠. to for ove의 간접 목적어. 이렇게 오네요. 형태 한번 비교해 볼래요, 얘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됐어요? 똑같다고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만든 건데, 얘는 3형식으로 전환하고 나서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뺐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문법적인 이유예요. to for ove를 붙이는 이유. 됐어?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알려드린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다 알려드린 건데,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문법적인 이유보다는 저는 해석적인 이유가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필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백지 테스트 할 때도 이제 요걸 기준으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문법적으로 의존하면요, 우리가 막상 이론적으로는 잘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적으로 구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다시 수동태 파트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수동태 파트에서
여기 보시면요. 또 이제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4형식 수동태에서 문제가 사실 지금 요 책에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 간접 목적어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수동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 근데 이거는요, 책에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백지 테스트에 포함 안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팔았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My friend, 내 친구에게 책 한 권을 팔았어. 사형식이죠. 내가 내 친구에게 책 한 권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로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 간접 목적어 수동태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잘 봐요. My friend. 자, 그다음 비동사에 PP 써야 돼. 니네가 불러봐. 뭐 써야 돼요? 비동사에 PP. 아 뭐야? 벌써 막혔어요? 비동사만 불러봐. 비동사. 아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이제 쓰지마 이 진짜 그지 깨깨 같은 거사. was PP형, sell의 PP형, sell, sold 똑같아요. 됐어? I man으로 가서 by me. 근데 보통 by me는 생략이 많이 돼요. 남는 게 어북이죠. 어북 그대로 쓰면 되죠. 간접 목적어 수동태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내 친구가 팔렸다. 인신매매예요? 내 친구가 판매됐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내 친구가 팔렸어. 내 친구가 팔려 나갔어 책한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내 친구에게 책을 팔아야 되는데 내 친구가 팔려 나갔다는 뜻이 돼버린다니까? 인신매매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간접 목적어 수동태가 불가능한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사다 팔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일단 사고 팔고. 됐어요? 그럼 내 친구를 사? 내 친구 팔어? 또 뭐가 안 될까? write 글 쓰다 있죠. write 글 쓰다도 안 됩니다. 내 친구가 글씨 써줘?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또는 뭐 make 같은 거 만들어줘. 내 친구를 막 만들어? 내가 뭐 인형이요? 내 친구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중3 수준에서 나오고 보통 중2 수준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참고적으로.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고요. 자, 그럼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필기했던 여기 있죠, 여기에서 얘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투포로브.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시훈이는 작년에 저한테 배운 적이 있고요. 아인이는 저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훈이는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to를 쓰고 for를 쓰고 over를 쓰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뭘까요? 언제 to를 쓰고 for를 쓰고 over를 쓸까? 저기 배웠었어요. 그럼 내가 말했죠. 배웠다니까. 아이도 원장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to 쓰고 for 쓰고 over 쓰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거쳤다가 줄 때. 네네네네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그게 뭔데요? 뭘? 아니 거쳤다가 준다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사주고. 그런 거. 또 기억하고 있네 그거를. 자, 일단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요. 이 to for of 쓰는 거의 기준을 말해줄게요. to for of 쓰는 거의 기준. 이 기준이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동사, 즉 수동태 버전으로 말하면 이 PP형이 되겠죠. PP형.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 to, for, of를 이제 달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to를 쓰고 for를 쓰고 of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give, send, teach 뭐 이런 단어 있어요. 등등등. 이런 애들은 to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make,
by, to 이런 단어는 for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sk, inquire 등등등 이런 것들은 of를 사용합니다. 자, 일단 단어만 이제 쭉 나열한 건데요. 우리 시훈이가 잘 기억하고 있네. 이 to 쓰는 경우에 동사들, for 쓰는 경우에 동사들, of 쓰는 경우에 동사들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부터 갈게요. 거꾸로. of를 사용하는 애들, ask와 inquire 얘네들은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부 다 질문하다의 뜻이에요. 질문하다. 됐어요? 질문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일 때. 이거고요. 근데 for를 쓰는 경우가 아까 우리 시훈이가 잘 기억하고 있었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다라는 의미일 때요. 과정을 거쳐서 주다. 과정을 거쳐서 준다는 건 뭐냐면요. 자, make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들어 주다예요. 만들고 나서 주는 겁니다. buy, 사고 나서 주는 거고요. to, 요리하고 나서 주는 겁니다. 됐어? 뭔가를 하고 나서 주다 했을 때 자연스럽죠. 하고 나서 주다. 이게 과정을 거쳐 준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for를 쓰는 거야. 근데 to를 쓰는 경우는요. 과정이 없이 곧바로 주다라는 뜻이 돼요. 곧바로 주다. give, 주다. send, 보내고 나서 주다. 보내주다. 됐어? teach, 가르치고 나서 주다. 아니죠. 가르쳐주다. 됐어요? 다이렉트로 주는 거야. 다이렉트로. 그때는 to. 됐어? 뭔가를 하고 나서 주면 for. 질문하면 of.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사형식 상태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따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형식 수동태 바로 갈게요. 잠깐만. 근데 오형식 수동태 어디까지 나왔지? 아, 사역 지각동사 수동태도 나왔네. 아, 해야겠다. 봅시다. 6번 여기 났습니다. 오형식 수동태. 자, 다 쓰셨죠? 가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4형식 수동태처럼 일단 기본적인 형태 쓰고 시작할게. 자, 5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요거죠. 자, 목적어 몇 개예요? 한 개. 그럼 당연히 요놈 입장에서 말하면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기본은 아주 쉽습니다. 4형식보다 쉬워요. 자, 요놈 입장에서 하면 되니까 우리 똑같이 해볼게요. 앞으로 빼서 주어. 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비동사의 PP. 얘 맨 뒤로 가서 바이의 목적격.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똑같이 차차차차 얘가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가 아니고요. BPP 뒤에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왜냐면 수식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BPP 뒤에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전환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냥 똑같아. 그냥 기본 수동태랑 똑같아요. 똑같아. 아까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 수동태 만들기를 지금 미리 바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개념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보어 남는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어? 너무 쉽죠? 근데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러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바로 갈게요. 바로 사역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사역 동사.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역 동사가 뭐예요? 시키는 거 이러지 말고요, 제발. 뭐 해주다. 그리고 해석하다. 시윤이는 열심히 대답하고 아이니 열심히 찾아보고 책에 있는 거 봐봤자 소용없을 텐데 난 책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 사역동사가 뭐냐는 거 책에 절대 안 나와 있어. 그럼 allow가 허락하다 아니야? 그럼 allow가 사역동사 아니에요? 근데 allow는 없는데 사역동사에. 그건 사역동사의 종류고요. 전 사역동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질문이 사역동사의 종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사역동사란 개념이 뭐냐? 허락하도록 시키다의 의미가 사역. 아니 그거 책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놈의 시키다는 진짜예요. 사역동사는 시키다가 아니에요. 시키다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 내가 또 이 예시를 들어야겠는데 오늘 첨삭 못하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자, 앞에 봐봐. 제가 이제 사역동사 할 때마다 이제 설명하는 예시인데요. 제가 그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한 번 더 들으세요. 혹시 이제 2번 들으시는 거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놀랍게도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아, 잠깐만, 그 교회 다니는 분 있나? 교회 다녀요? 2분 다 다녀요? 그래요? 몰랐네. 저기 뭐야, 그 다닌 지 오래됐어요? 아니, 얼마나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 진짜요? 시윤이는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 그럼 어쩌다 다니게 된 거야? 아, 그랬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중에 모태신앙이 있는데 얘가 계속 꼬드기는 거야. 가자고. 내가 그때 고1 때였거든요. 가재. 그래갖고 근데 일요일 아침에 가야 되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침에. 아니 내가 일요일날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 막 8시인가 9시까지 가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가자 해갖고 이제 한번 갔어. 그냥 한번. 그때가 한 9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충 9월 10월 이쯤이었는데 한번 갔어. 근데 갔는데 저는요, 여러분, 고1 때 저는요 완전 그냥 찐따였어요. 저는 완전 그냥 찐따 그 자체였는데 갔는데 엄청 예쁜 누나들이 나한테 겁나 잘해주는 거야. 막 친구 왔어? 막 이러면서 그래 막 귀엽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누나들이 이러는데 이래서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고요. 네네. 예쁜 누나들이 나한테
무한정으로 막 호의를 베푸는 거야. 아,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닌 계기는 그거예요. 예쁜 누나들이 막 너무 잘해주니까 나한테. 야, 내가 어디에서 예쁜 누나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경험을 하겠냐? 찐따인 내가. 응.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죠. 열심히 다녔어,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자,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이제 3년 다녔어요. 20살 딱 됐는데, 첫날, 1월 1일 날, 1월 1일 날에 이제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배나온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배나온 목사님이 우리 20살 된 이제 이 갓 새내기들을 쫙 이제 그 커다란 강당 같은 데 이제 모아놓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설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자, 여러분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아는데 사역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이 뭘까요? 교회에서 많이 써요. 그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는데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만 유난히 많이 쓰는 그 어휘들이 있어요. 그 교회, 저는 그걸 교회 전용 언어라고 하거든요. 교회 전용 언어. 그러니까 교회 전용 언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혜, 은혜 받아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만 가면 유달리 은혜라던가, 뭐 축복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용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그 성경책 보면요, 긍휼히 여기다 막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본 적 있죠, 그렇죠? 이런 게 교회 전용 언어예요. 교회 전용 언어. 평상시에 내가 친구한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이런 말 써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교회 전용 언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사역도 마찬가지야. 사역. 자, 이거를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인성이 굉장히 이제 바르신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저처럼 이제 인성이 별로인 사람이 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말하신 거를요, 제 버전으로 말할게요. 제 버전으로. 자, 내 버전으로 말합니다. 짝다리 줄 거. 야, 니네 이제 다 컸잖아. 20살이잖아. 일 좀 해야지. 교회에서 이제 이것저것 일 줄 거야. 이제 다 니네가 그거 해? 이거예요. 됐어? 이게 사역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듣고 나서 시키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의 뜻은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시키다가 아니고요. 대리예요. 대리. 굳이 따지면요. 대리. 대리가 뭐예요?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 됐어? 그러니까 대신하는 게 사역동사의 가장 근원적인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야. 여러분 잘 봐봐. 내가 어제 머리 잘랐어. 야, 쌤 어제 머리 잘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작을 할 때 I cut my hair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I cut my hair yesterday. 난 어제 머리 잘랐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 머리를 내가 잘랐나요? 아니잖아요. 미용사가 잘라줬잖아. 그쵸? 내가 직접 자른 게 아니라 미용사한테 대리 맡긴 거죠. 됐나요? 그럼 미용사가 내 머리를 잘라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나 어제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미용사에 의해 머리가 잘렸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하잖아. 나 어제 머리 잘랐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쵸? 이런 것처럼 사역동사라는 녀석은요, 아니 당연히 미용사가 잘라줬겠죠. 그쵸? 그러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동사라는 녀석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대신해 줄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남이 대신해 주는 거야. 남이 대신해 주는 거. 그니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막 어머님이 만약에 임영웅 콘서트를 가고 싶다. 야, 티켓 좀 끊어줘. 티켓팅 좀 해줘. 그럼 엄마가 직접 티켓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티켓팅을 하는 거죠. 엄마가 나한테 대리 맡겼네요. 이거 뭐예요? 사역동사. 됐어? 우리 엄마가 my mom had 뭐뭐 하게 했어. 대리를 맡겼어. me 나한테 티켓팅 해달라고. 됐어? 이게 사역동사라고요. 됐니?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십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해. 공부하라고 이렇게 계속 막 시켜. 공부하라고 말을 해. 이것도 사역동사예요. 왜? 엄마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공부를 대리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죠.
됐어요? 사역동사. 됐니? 사역동사는 뭐야? 대리 맡기는 거야. 대리 맡기는 거. 되셨나요? 이게 사역동사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동사의 종류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아이니가 말했던 거. 아까 말했잖아, 너가. have, make, let. 됐어요? let, have, make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let, have, make에 어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감 차이가 셋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자, let은 무슨 뜻에 가깝냐면요. let은요, 냅두다의 뜻에 가까워요. 냅두다. 그냥 제가 그 딴 일 하게 그냥 냅둬.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맨날 let 설명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let it go야, let it go. 맨날 설명하는 거.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맨날 설명한단 말이야. 잠깐만, 니네 겨울왕국 나왔을 때 니네 몇 살이었냐? 3살이었나? 2살? 3살? 2014년에 나왔거든? 3살 때였어요? 겨울왕국? 아, 4살 때였어요? 겨울왕국 안 봤겠네? 봤어요? 아, 나중에 본 거예요? 나중에? 아, 그랬군요. Let it go, let it go 하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 그쵸? 저도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몰라, 내용 몰라. 전혀 모릅니다.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디즈니 이런 거. 뭔 뜻인지 알아요? 내비도? 여기서 아니에요? 내비도. 왜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해석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영화 그 자막에? 그래요?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내가 학생들한테 혹시 그 한국 노래 버전이 내비도 이렇게 나와요? 나 모르니까. 그래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다이죠. 다이저라고 나와요. 셔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된 거예요. 의역된 거. 다이저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니 나도 직접 본 건 아니라 몰라요. 근데 이게 왜 다이저일까? 이게 왜 다이저냐?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지?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아, 엘사다. 엘사. 이름은 몰라. 어쨌든 엘사가 부른 거 맞죠, 이거? 맞죠? 학생들이 예전에 그 더 프로즌 그 처음 이제 개봉했을 때 2014년에 당시 학생들이 나한테 와고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매 시간마다. 선생님, 레디코가 왜 다이저예요?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근데 나는 영어를 안 봤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혹시 그 노래 부른 주인공이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애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일 있죠, 일. 얘가 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됐어?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볼까? 힘든 일이 가게 내버려도 이런 뜻이에요. 내 머릿속에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게 가게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떠나가게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의역된 게 다 잊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let it go야. 됐냐? 그래서 let it go, 다 잊어, 가게 내버려도 이럴 순 없으니까. 근데 내비도는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버전 아니야? 내버려도가 표준어 아니에요? 내비도 이거는 사투리 버전이잖아. 그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 let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뜻은 냅두는 거야. 냅두는 거. 됐죠? 그냥 뭐 흘러가게 둬. 그냥 흐름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have가 아까 우리 책에 나왔던 뭔가 허락 또는 요청 이런 의미에 좀 가까워요. 허락, 요청. 이렇게 좀 해주라.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해줄래? 요청, 부탁, 허락 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니한테 아이나 쌤 저기 미안한데 커피 하나만 사다 줄래? 부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시키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시킨다는 건 좀 강제성이잖아요. 야 커피 사와 이 돈으로 이런 거. 이게 시키는 거잖아.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고 선생님이 돈 줄 테니까 선생님 미안한데 커피 좀 사다 줄래? 이거는 요청 부탁의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 make 있죠. 사역동사 make. 얘가 시키다 의미에 가까워요. 가장 가깝습니다. 뭐뭐하게 만들다. 강제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다요. 강요하다.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let, have, make가 각각 좀 강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역동사.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건 그냥 사역동사고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사역동사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죠? 자, 그럼 사역동사 수동태가 let, have, make가 있는데요. 미리 말할게요.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요. make만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let과 have는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쓰자면요. let, have는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ake만 수동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예시 보면은 다 make를 활용한 수동태만 있을 거예요. 보시면요. 왜냐면 let, have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거든요. 맞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 수동태 한번 보여줄 건데 이 사역동사의 중요한 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를 다시 써볼게 쌤이. 근데 지금 요 자리에 뭘 쓸 겁니까? 동사 자리에 make 쓸 거고요. 자, 이 목적격보 자리에 뭐가 올까요? 사역동사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외우는데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는 당연히 맞는데 사역동사, 목적어, 형태가 뭐가 오냐고 형태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은 얘를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태로. 너무 아래다. 좀 쭈그리고 할게요. 스쿼트하고 하네요. 자, 목적어 앞으로 갑니다. 주어 되고 얘는 비동사의 made가 되겠죠. 그러면 BPP니까 맨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이랑 똑같죠? 자, 남은 거를 잘 보세요. 남은 게 뭡니까?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을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틀려요. 이러면 틀려. 아까 목적격보가 남았을 때 그대로 썼잖아. 그치? 대부분은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얘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자, 이것도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요. 투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얘랑은 좀 달라요. 얘는 이유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얘는 이유를 추론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자, 일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여기에 있는 동사 원형은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 진짜요? 동사 아니에요 얘? 동사 원형인데? 저 죄송한데 혼자만 들리게 말할 거면은 말을 저는 안 들려요. 문장의 동사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문장의 동사가 2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투가 있으면서 투잖아요. 에? 앞에 투가 여기 투가 없는데요? 요거 이거 말고 이거 물어봤어요 저는. 얘는 왜 신경 써요? 얘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얘. 얘는 당연히 동사 아니죠.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 얘를 물어봤어요. 자, 아인이는 아니래요. 아니야, 시훈아? 동사 아니야? 왜요?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이면 동사잖아요. 동사 아니야? 동사예요. 동사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 분 중에 답이 있어요. 대단한데?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낚였지 자식아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씨 동사인가? 아이 뭐지? 낚이지 마. 내 말투에 낚이지 마요. 얘가 왜 동사가 아니냐? 아주 단순합니다. 보호잖아요. 보호잖아. 목적격 보호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보호가 동사였어요? 잠깐 막간의 질문. 보호 자리엔 뭐가 와요? 형용사. 그치요? 보호 자리에 뭐가 오냐고. 형용사. 그렇지, 명사. 형용사랑 명사 오는데? 보호 자리에 동사도 오나? 아닌데? 근데 왜 동사야? 여기 친절하게 써져 있잖아. 보호라고 써져 있잖아. 근데 왜 동사야? 아니죠. 근데 동사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얘들아, 우리 이거 어디서 들은 적 있잖아? 동사랑 생긴 게 비슷한데? 동사가 아니네? 그렇지, 준동사야, 준동사. 됐어? 얘가 바로 준동사야. 됐냐? 자, 준동사에는 종류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요. 얘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는 투부정사밖에 없잖아. 그렇죠? 요놈의 정식 명칭은요, 원형 부정사라고 말합니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쓴 부정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형 부정사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동사 아니에요. 부정사니까. 근데 이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일단 중등 기준으로만 제가 말할게요. 원형 부정사를 쓰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동사 자리에 사역 동사나 또는 지각 동사 책에 나와 있어요.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help까지. 됐어? 동사 자리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형식 구조여야 됩니다. 오형식 구조. 됐어?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위에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오형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근데 수동태로 바꿨어. 어떻게 됐나 봐봐. 주어 나오고 BPP 동사 나오고요. 보어. 얘 내려왔으니까 보어죠 얘가. 그럼 주어, 동사, 보어가 됐어요.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래 건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목적어 입장에서 말했으니까 목적어는 빠지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얘는 이 형식이 됐네요. 주어, 동사, 보어. 이거 목적어가 없어졌으니까 주어, 동사, 보어만 남았죠.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요 놈은요. 사역동사가 앞에 나왔다는 조건은 만족하지만 오형식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딴 걸 써버리면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ing나 pp나 이런 걸 쓰면 의미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의미가 최대한 안 달라지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부정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정사. 그래서 얘는 원형 부정사인데 여기는 원형 부정사를 못 쓰니까 to 부정사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투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책에는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바꿀 때 투동사 원형으로 쓴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무작정 외우면 잘 안 외웠죠. 이유를 알고 보면은 쉬워요. 이유를 알고 보면 원형 부정사인데 여기는 원형 부정사를 못 쓰는 상황이니까. 왜? 오형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to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되니?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죄송해요. 지각 동사만 좀 할게요. 지각 동사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서 금방 끝나요. 잘 봐. 지각 동사 수동태는 어떨까요? 지각 동사는 뭐 이런 게 있죠.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각 동사는 어떻게 오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동사를 굳이 쓰진 않을게요. 여기 위에 써져 있으니까. 지각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보 자리에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 원형도 되고요. ing도 되고요. pp도 돼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자, 그러면 얘도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게. 잠깐 필기하는 거 멈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잠깐 필기하는 거 멈춰. 잘 봐요. 자, 똑같습니다. 주어 되고 PPT 됩니다. 자, 뒤로 가서 바이의 목적어입니다. 똑같죠? 똑같죠? 자, 이제 얘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었어. 어떻게 써야 될까? 만약 동사 원형 나왔었어. 어떻게 쓸래? 튜가 아니고요. 왜 자꾸 지나고 튜라고 그래요? 혹시 이거 우 발음이 혹시 잘 안 돼요? 튜가 아니고요. 자, 투. 자, 그래서 투 동사 원형. 만약 ing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ing 똑같이 쓰면 돼요. pp 나왔어. 그냥 pp 쓰면 돼요. 됐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끝이야. 됐어? 여기서 투 부정사를 쓰는 이유는 아까 얘랑 똑같습니다. 이유가 똑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갖고 우리가 오늘 4, 5형식 수동태 봤는데 책에는 아주 짧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설명하자면요. 솔직히 말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원래는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이런 이유들, 이런 거.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더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고 더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세세하게 이유를 말하고 또 여러 번 사용동사, 지각동사도 다 까먹었으니까 또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숙제는 아마 이제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푸는 숙제는 별로 안 많을 거고 오늘 한 페이지밖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백지 테스트, 요거는 백지 테스트를 좀 하셔야겠죠. 역시나 3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숙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